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한다는 것, 우리 몸과 정신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다 아이들의 자연학습 효과에도 좋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가족 단위로 자연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나만의 텃밭을 갖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도시 생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포항시에서도 이번에 텃밭을 시민들에게 분양한다고 합니다. 네, 남구 대잠동 나눔 텃밭과 북구 용흥동의 용말 텃밭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4월 5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시청 14층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기촌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구비 서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보시고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국시대 오늘도 첫 소식 하나씩 전해드릴 텐데요. 첫 소식은 봄맞이 대청소 꿀팁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냉장고부터 세탁기까지 그리고 얼룩진 옷까지 뭐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청소계의 드림팀 전문가들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만물이 파릇파릇 소생하는 이 계절. 움츠렸던 어깨는 활짝, 겨울에 묵은 데는 번쩍. 봄을 맞아 더욱 바빠진 손길들이 있다는데. 먼 때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모든 거 다 지워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지워지지 않는 찌든 때와 각종 얼룩들. 이분들의 손길만 거치면 문제없다는데 시간 절약, 노력 절약,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된다. 바야흐로 봄맞이 대청소의 계절. 그런데 청소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주부가 있다. 안녕하세요. 31년차 살림 경력에도 손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집안의 각종 때들. 힘은 힘대로 들고 효과는 별로 없어 고민이라는데. 오늘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줄 청소 전문가를 모셨으니 홈케어 전문가 박태혁 대표. 본격적인 찌든 때 점검에 나선 청소 전문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잠시 후 멈춰선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하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찌꺼기는 물론 굳어있는 얼룩들이 눈에 띈다. 곰팡이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서 많이 오염된 상태예요. 이번엔 세탁기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전문가. 세상에, 아니 이거 세탁기야, 떼탁기야. 곰팡이나 물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많이 더러워진 상태예요. 이거 청소하려면 완전 분해해서 세척기로 한번 1차 세척한 다음에 손세척으로 한 번 더 세척해야 깨끗하게 변화할 수 있어요. 구입 후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세탁기. 내부 본체를 꺼내니 밖에서 보이지 않았던 물때와 곰팡이들이 가득한데. 주저없이 고압수로 세척에 나선 전문가. 1시간가량의 청소가 끝난 후 자,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세탁기 내부. 그 차이가 느껴지죠? 곰팡이나 물때를 제거하지 않으면 옷에 이물질이 묻어나오거나 아니면 빨래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청소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냉장고 얼룩 제거에 나선 전문가. 오염물을 제때 청소하지 않으면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은 고온 스팀을 이용해 살짝 녹여낸 뒤 닦아내면 된다. 짜잔! 뿐만 아니라 소파나 의자, 침대 매트리스에 묻은 얼룩도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가스레인지는 일반 세정제나 아니면 주방 세제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게 좋고,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린스를 사용해 닦으시면 깨끗하게 닦입니다. 내가 청소할 때는 덜 깨끗한데 전문가가 청소하니까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 겨울에 입었던 패딩부터 시작해 모피, 코트 등 각종 겨울옷들이 가득한 세탁소다. 겨울이 지나고 이맘때쯤에 세탁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미뤄뒀던 옷장 정리를 할 때 한숨 짓게 만드는 누런 때와 얼룩들. 이분에게 맡기면 못 지우는 게 없다고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세탁 경력 30년의 김동광 전문가. 요즘은 다운 패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또 특히 그 모피, 코트, 모지 코트
이런 겨울철에 입은 옷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맘때 가장 많은 세탁 문의가 들어온다는 패딩 점퍼. 이곳에선 소매에 묻은 때부터 시작해 눈비 맞은 겨울옷 얼룩까지 세탁 처리를 하고 있다. 네, 작업 다 됐습니다. 눈 깜짝할 새 깨끗해진 소매 부분. 역시 세탁 전문가다운 실력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제작진이 준비한 미션이 있었으니 첫 번째 미션, 난로에 그을린 자국을 지워라. 그것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하죠. 곧바로 미션 수행에 나선 세탁 전문가. 섬세한 손놀림으로 그을음을 녹여준 뒤 옷감이 상하지 않도록 특수 스팀 기계로 조심스레 작업을 이어가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세탁 작업. 깨끗하게 미션 성공. 제작진이 준비한 두 번째 미션.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루 200벌이 넘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만큼 능수능란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세탁 전문가. 다 됐습니다. 오, 이건 세탁계의 신세계야. 자, 가정에서 제거할 때는 이런 소형 스팀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용 우리 그 주방 세제와 물온도 한 60도에서 70도 정도에서 이렇게 담금을 해 두시면은 이 액체 계물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셔츠에 묻은 볼펜 자국은 어떻게 지울까? 바로 소독용 에탄올 하나면 문제없다는데 칫솔을 이용해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볼펜 자국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는 사실.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 온도입니다. 물 온도와 주방용 세제와 우리 산소계 표백제를 이용해서 겨드랑이에 땀, 항변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제거되죠. 그 식물성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아웃도어나 패딩에 묻었을 때 우리 폼클렌징을 이용해서 물에 세탁을 하면은 기름 제거가 이렇게 좀 쉽게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밝은 봄 맞이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자동차 세차 전문점. 때 빼고 광내는 모습으로 한창 분주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분 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력 12년 차 전우진 세차 전문가. 이곳에선 자동차에 찌든 때나 이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 여기 스팀기기인데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워터스파 물때나 묵은 때 스크래치도 방지되고요. 외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있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서 스팀기기로 저희는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문가의 세차. 먼저 필터링을 거친 수돗물을 이용해 가볍게 살균 작업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세차 작업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시트를 탈거를 안 하게 되면 일반 스팀 세차로는 케어를 못하는 부분까지는 옆부분, 그다음에 하단 이런 부분, 그다음 조금 더 깨끗하고 샤워로 치면은 옷을 입고 샤워를 하는 거나 옷을 벗고 샤워하는 거랑 그런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시트 분리 후 100도가 넘는 고온 스팀으로 조심스레 묵은 때를 벗겨주는 세차 전문가. 스팀 마사지 후 이렇게 살짝 닦아내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때들이 말끔하게 제거된다. 세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궁금증 하나. 자동차 시트에 묻은 화장품 얼룩, 이건 어떻게 지워야 할까? 폼클렌징이나 이제 클렌징 티슈로 살살 이제 물질러 주시면 이런 거는 깨끗하게 케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 엉덩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이제 오염이 많이 묻게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통에 이제 린스를 9:1 정도로 희석하셔가지고 이제 뿌려주시고 천천히 버핑하시면은. 폼 클렌징에 함유된 계면 활장제의 성분이 화장품의 얼룩을 더욱 잘 지워준다는 사실. 어때요? 감쪽 같죠? 세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궁금증 둘. 자동차 시트나 발판은 비교적 청소하기 쉬운데 천장의 얼룩, 이건 어떻게 지워야 할까? 요거 난감하네. 도와줘요, 세차 전문가. 천장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좀 뭐 볼펜이나 이런 걸로 낙서를 많이 하는데 물파스로 조금씩 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볼펜 자국은 금방 없어집니다. 세차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궁금증 셋. 워셔액으로 잘 지워지지 않은 유막이나 물때 제거는 어떻게 지워야 할까? 그 해답은 바로 치약에 있었으니 앞유리 물거 제거 후 치약으로 닦아내면 말끔하게 해결된다고. 때 빼고 광 내고 안전운전하세요. 겨울에 묵혀뒀던 찌든 때와 각종 얼룩들 이제는 안녕. 쉽고 빠르고 간단한 청소 노하우로 새로운 시작, 다가온 봄을 더욱 산뜻하게 맞아보는 건 어떨까? 네,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뭔가 다르긴 다르네요.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 엄두가 안 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비용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청소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관 바닥 타일에 쌓인 먼지는요, 신문지를 세제에 담가둔 뒤에요, 타일 위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펼쳐둔 뒤에 닦아내시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창문은 식초와 물을 1대3의 비율로 섞어서 분무기로 뿌려준 뒤 닦으면 더욱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저도 대청소를 좀 꼭 해봐야겠습니다.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국시대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우리가 집안 청소만큼이나 말끔하게 해결하고 싶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중 하나가 미세먼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관심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관리법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지겹고도 잔인한 그 이름, 바로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어. 아니,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고 하면 이 코트에 피도 안 살죠. 이게 완벽하게 미세먼지 차단해주는 것도 아니래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미세먼지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법 확실히 알아야죠. 지금 한번 찾으러 가보시죠. 지긋지긋해 정말. 만물이 깨어나는 봄. 하지만 우리를 찾아온 건 산뜻한 봄 기운이 아닌 미세먼지입니다. 우리 몸속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양 한방 의료진들을 만나봅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선 병원으로 가야겠죠. 먼저 호흡기 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가요? 네, 여기는 안전합니다. 안전한가요? 그럼 앉으시죠. 아니, 요즘 미세먼지 아주 그냥 징글징글해 죽겠거든요. 이 미세먼지가 어디에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지름의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게 발생되는 발생 요인이 주로 이제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 나는 먼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는 어떤 배기가스 이런 것들인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 이 기관지나 폐로 바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체에 영향이 안 좋을 거라는 걸 당연히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 이런 게 좀 확실히 증명된 뭐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결과가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온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이제 장기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에 폐암 발생이 증가됐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방에도 있는데 이런 흡입하는 약재가 굉장히 중요해서 담당 선생님이 처방하신 대로 흡입기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야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더라도 질환이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도 숨이 많이 차신 분들은 저희가 호흡 재활 치료라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 재활 치료요? 네.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 호흡 재활 치료 주목해보세요. 자,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습니다. 먼저 오므린 입술 호흡법을 배워봤는데요. 코로 들여 마신 공기를 입을 오므린 채로 초를 불듯이 뱉어내는 호흡법입니다. 배꼽보다 약간 위에 손을 올리시고요. 한 손은 위 가슴을 올리시고. 그러니까 배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들여 마실 때 배가 볼록 나오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다음은 배호흡법인데요.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가슴에 올려둔 후에 코로 마실 때 상체가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주시면서 나머지 손으로는 배가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합니다. 이 두 호흡법을 탄탄하게 익혀두시면 미세먼지로 약해진 호흡기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뭐 호흡기라든지 막 기관지염 앓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이런 거는 평소에 조금 연습을 해두셨다가 그렇게 급할 때 평소에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학에서의 치료법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한 방으로 미세먼지를 싹 잡아봅니다. 아니 저희가 호흡기 내과를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한방과 쪽에서는 이 미세먼지 어떻게 보시나요? 미세먼지는 양방이나 한방이나 보는 관점 같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사기로 봅니다. 그 나쁜 사기들이 우리 피부 점막에 닿았을 때 많은 염증들을 유발하고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떨어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니 근데 점막이라고 하면은 코에도 있고 뭐 눈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눈에 들어오면 알레르기 결막염 또는 각막염을 유발하고 코로 들어오면 알레르기 비염 등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축농증까지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목에 들어오면 후두염, 또 더 깊이 들어가면 폐포까지 들어가서는 천식이나 COPD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좀 떨쳐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번 그 치료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받아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선생님께서 정체불명의 연고를 면봉에 바르시더라고요. 선생님, 잠깐. 이게 뭐 바르신 거예요 방금? 이건 두꺼비 독입니다. 독이요? 두꺼비 독을 코에 하신다고요? 네. 진짜 코 마비되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보감에 두꺼비 독을 섬수 또는 섬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 안에 있는 뭉쳐져 있는 단단한 나쁜 기운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해독하는 작용이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중화해서 연하게 쓰면 재채기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치료법을 배농치료라고 하는데요. 코 안 깊숙이 들어온 미세먼지를 재채기를 통해 배출합니다. 네, 어머. 지금 코가 안에 싹 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감독님, 좀 멀리서 찍어주세요. 지금, 무슨 말, I don't know. 코가 간질간질한 게 재채기 신호가 슬슬 오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콧물 막 아유 죄송해요. 아닙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막 콧물이 원래 나오고 막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쁜 것을 빼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재채기를 하면 시원하게 하니까 미세먼지가 이제 싹 다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콧물 없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미세먼지를 배출했다면 이젠 몸을 보호할 차례입니다. 이번엔 피부침을 맞아봤는데요. 미간 사이에 진정혈과 코 양옆 영향혈에 침을 놓으면 코와 폐 기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피부침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아프지도 않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무섭지 않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미세먼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 오늘 아주 그냥 미세먼지 싹 빼고 갑니다. 개운해. 개운해. 감독님. 오늘 미세먼지 그냥 싹 뺐어. 배고파요 이제. 이 뭐니 해도 최고의 치료제는 푸드 테라피 아니겠어요? 우리 오늘 미세먼지도 있는데 삼겹살 가죠. 삼겹살 콜. 근데 삼겹살을 드시면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미세먼지에 해당되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중에서는 차라리 오리고기가 구울 때 연기가 덜 난다고 하니까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유황오리를 드시는 게 좀 더 낫겠죠. 유황 성분은 납과 수은 등의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도 많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유황오리로 콜! 이왕 먹는 거 제대로 알고 먹어야죠. 유황오리 콜! 유황오리 나왔습니다. 우와, 색깔 봐. 아니 근데 유황오리 이게 이렇게 생고기로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 집은 생후 40일 정도 된 오리만을 사용해서 일단 질이 부드럽고 잡내가 전혀 없습니다. 어머 맛있겠다. 남녀노소 누가 드셔도 아마 고소하고 맛있을 겁니다. 평소 양념된 오리고기는 많이 접했는데요. 생고기는 처음이라 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맛있게 지글지글 익는데 겉보기는 삼겹살 같기도 하죠. 여기에 활용점정, 부추까지 함께 해줬습니다. 잘 익은 고기에다가 부추 하나 살짝 올려가지고 요 상태로 요 기름기 톡톡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고소한 기름에다가
그쪽까지 오리고기랑 더해주니까 미세먼지가 그냥 몸에서 빠져나가다 못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불포화 지방산의 고소한 오리기름. 이것이 바로 미세먼지 잡는다는 유황오리 아니겠습니까? 건강에도 좋은 유황오리, 맛도 그만인데요. 입에 넣는 순간 마치 머릿속에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먹고 싶다. 우와, 이게 유황오리로 한 백숙이에요? 어머! 쫀득한 생고기로 입맛을 잡아줬으면 이번엔 영양 만점 유황오리 백숙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봐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먹자마자 입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다리살. 너무 행복했어요.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아까 구워 먹을 때는 쫀득한 식감이 있었는데 백숙으로 우려니까 살 떨어진 거 보이시죠? 오빠, 응? 부드럽게 떨어지네. 부드럽게 떨어지는 살코기에 유황오리가 진하게 우러난 국물까지 호로록 한 입 해주면 절로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는 진료부터 몸에도 조금 맛도 좋은 이 미세먼지 잡는다는 유황오리까지 저희가 먹어보니까요. 온몸에 미세먼지가 쫙 빠진 느낌입니다. 미세먼지야, 잘 가라! 여러분, 미세먼지 걱정 좀 덜어지셨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오늘 저와 배우신 치료법 그리고 도움되는 음식들로 지긋지긋한 미세먼지 툴툴 털어버리자고요. 미세먼지야, 잘 가라!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남 장흥으로 출발해 볼까 하는데요. 쭈꾸미가 한창 제철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안 다녀와 볼 수 없겠죠. 전라도 장흥의 봄을 맛보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봄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이맘때. 맛과 영양을 선물해주는 봄의 전령사가 있습니다. 봄철, 미식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귀하신 몸. 봄바다의 여왕 쭈꾸미가 돌아왔습니다. 바다와 식탁의 봄 소식을 전해주는 쭈꾸미. 그 진가를 확인하러 장흥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 좋고 물 좋은 장흥에 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흥의 쭈꾸미 위판장에 나와 있는데요. 뒤에 소리가 들리시죠? 지금 아침부터 북적북적 활기찬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봄철 쭈꾸미가 이곳에서 아주 제대로 주름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주름 잡고 있을지 봄철 쭈꾸미 만나러 가보실까요? 봄이 되면 위판장을 주름 잡는 장흥 쭈꾸미. 아니 그런데 오동통한 머리에 긴 다리, 이거 쭈꾸미야 낙지야? 낙지야 쭈꾸미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와, 이거 지금 들고 계시는 게 이거 근데 이거 쭈꾸미 아닌 것 같은데? 낙지. 아, 낙지구나. 낙지. 보기만 해도 딱 좋은 게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 낙지랑 쭈꾸미랑 이렇게 차이가 크기로 구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낙지는 이제 발이 길고 이렇게 크고 쭈꾸미는 이렇게 적과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아, 완전 다르구나. 그렇죠. 네. 다르죠 이게. 봄바다가 전해주는 귀한 선물 쭈꾸미는 3월부터 5월까지가 제철인데요. 이곳 장흥 수산물 위판장에서도 싱싱한 봄 쭈꾸미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쭈꾸미 맞아요? 네, 쭈꾸미요. 바로 새벽에 잡아가지고 왔으니까 좋은 거죠, 이거면. 안녕. 철이라 이게 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렇게 이게 쭈꾸미가 이렇게 지금이 제일 맛있는 철이에요. 알. 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빵빵하게 있는 게 알이 들어있다. 게 지금 알이에요. 거죠? 오, 진짜. 머리에 한가득 알을 품고 나오기 때문에 보양식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낙지보다도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 이 장흥에 그럼 쭈꾸미 이게 많이 나와요, 쭈꾸미가? 아니요. 쭈꾸미가 지금 현재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쪽 장흥 쭈꾸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쭈꾸미가 좋은 쭈꾸미이기 때문에 단가도 세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쭈꾸미 잡이가 시작된 장흥 앞바다. 싱싱한 쭈꾸미를 잡아 올리게 놀아 다짐한 박은혜 리포터 출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쭈꾸미 잡으러 가는 배 맞아요? 저 타도 되죠? 네, 갑시다. 네. 본격적인 쭈꾸미 잡이에 나서는 박은혜 리포터. 이곳에 그러니까 봄바다의 선물이 가득하다는 거죠. 내가 제일 살기 좋아요. 낙지도 많이 나오지, 뭐 쭉지미도 많이 나오지. 뭐 안 나온 것도 없어. 여기는. 전날 미리 설치해둔 어구를 끌어올리기 위해 배 안은 분주한데요. 조개 모형이 달린 어구를 깔아두면 산란을 하기 위해 또 숨을 장소를 찾아 쭈꾸미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물에 비해 많은 양의 쭈꾸미를 잡을 수는 없지만 알이 통통하게 오른 쭈꾸미를 잡기엔 이만한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이렇게 쭈꾸미가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시끄러우면은 안 들고 조용하게 얼른 너무 들어있고 그래요.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조용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소리가 안 나고. 여기 들어있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들어있구나. 여기 장흥 바다에 그러면 쭈꾸미 좀 많이 나와요. 어때요? 지금 철이라 많이 나오죠, 지금. 쭈꾸미는 바다의 수온이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알을 낳기 위해 얕은 바다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특히 모래와 진흙이 섞인 바다를 좋아하는 쭈꾸미에겐 장흥 앞바다는 최고의 장소죠. 그물을 걷어올린과 동시에 바로 서로 엉키지 않게 잘 정리해야지만 다시 어구를 내릴 때 수고로움이 덜하다고 하네요. 한 줄에 500개나 들어있대요. 어때?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이 쭈꾸미 많이 잡힌 거 힘 딱 나시죠? 자, 그것이 있어요. 힘든 것도 쭈꾸미가 안 들면 힘들고 쭈꾸미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갖고 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잡혀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많이 잡혀야죠. 쭈꾸미의 습성을 이용해 소라나 조개 껍데기에 모형이 달린 어구를 내리다 보면 제철을 맞은 쭈꾸미들을 한가득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져올린 어구는 다시 쭈꾸미를 잡기 위해 바닷속으로 내려보내지게 됩니다. 이른 아침 내내 잡아온 쭈꾸미들을 가득 싣고 3355 장흥 회진항으로 모여드는 배. 잡은 쭈꾸미들은 위판장으로 향하는데요. 어부들은 좋은 값으로 쭈꾸미를 팔기 위해, 또 중매인들은 싱싱한 쭈꾸미를 가져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는 위판장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매겨진 후 중매인들을 통해 장흥 쭈꾸미는 전국 각지의 소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때는 뭐 3만 원을 받았다가 오늘 4만 원 받았네요. 네. 저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럼 맛있는 거 이따가 사줄게요. 비싸요 오늘. 아따, 우리 어머니 기분 좋으시겠어요. 쭈꾸미 잡이부터 위판까지 마쳤겠다. 이제 봄철 입맛 돋우는 쭈꾸미 요리 맛보러 가실까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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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이렇게 한상 가득 쭈꾸미 요리 해주신다고 하셔서 왔거든요. 오늘 어떤 요리들 보여주시는 거예요? 쭈꾸미 해무침. 그다음에 쭈꾸미 볶음. 그다음에 쭈꾸미 샤브샤브.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손질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뻘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뻘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보통은 소금으로 이렇게 씻어내는데 소금으로 씻어내면은 이 쭈꾸미 육즙이 좀 단단해져요. 그러니까는 우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내면 육즙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맛있거든요. 우유로 헹궈주면 더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담백한 맛, 쫄깃한 식감으로 봄철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주꾸미. 매콤한 양념과 싱싱한 채소, 거기에 돼지고기까지 더해진 주꾸미 볶음과 향긋하고 상큼한 미나리와 함께 무쳐낸 주꾸미 초무침은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입맛을 돋우는데 따라올 음식이 없습니다. 와, 사장님 드디어 이렇게 한상 가득 주꾸미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일단 샤브샤브. 퐁당 빠뜨려 놓고. 퐁당 너 여기 있어라. 미안해. 맛있게 지금 샤브샤브가 완성이 됐으니까 먼저 이거부터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와, 알이 팍 터졌어요. 네. 턱 익힌 주꾸미 알은 봄철 별미 중에 별미. 아이고, 그 맛있는 걸 혼자 먹으려니 뜨겁지. 쭈꾸미를 먹으려고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알, 쌀밥 같은 이 알을 이 알 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알, 톡 터지죠? 매콤한 양념과 잘 어우러지는 주꾸미 볶음. 너무 맛있어요. 입안에 상큼한 봄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주꾸미 초무침까지. 아, 정말 이렇게 한상 가득 봄철 주꾸미 밥상을 제대로 먹어봤는데요. 겨울 내내 움츠려들어 있었던 그 몸이 봄에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몸도 활짝 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봄철 주꾸미 드시고 봄 기운 듬뿍듬뿍 받아가세요. 장흥으로 주꾸미 드시러 오세요. 맛과 영양을 알차게 채운 주꾸미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봄바다의 선물, 싱싱한 주꾸미만 있다면 봄맞이 준비 완료. 추운 날씨에 움츠러들었던 기운은 싹 날려보내고 싱싱하고 맛있는 주꾸미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산뜻한 봄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봄 도다리, 가을 전어만큼이나 통용되는 말이 봄 쭈꾸미, 가을 낙지인데요. 5월이 산란기이기 때문에 알이 꽉 찬 쭈꾸미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양에 좋은 식재료로 사랑받는 쭈꾸미는 별미 중에 별미인데요. 또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알이 꽉 찬 쭈꾸미는 식감도 좋다고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낙지보다는 부드럽고 오징어보다는 감칠맛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또 흰 쌀밥처럼 생긴 알은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또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네, 무치고 삶고 볶고 어떤 식으로 요리하셔도 또 맛있다고 합니다. 장흥 쭈꾸미 제철일 때 많이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지대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저희처럼 스튜디오에서 뉴스나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2의 인생에 도전하셨다고 하는데요. 아나운서 출신들의 이유 있는 변신, 그녀들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들이 뉴스룸을 나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대신 반죽기를 잡고 카메라 대신 관객들 앞에 서며 자신만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상희 전 아나운서가 손영주 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튜디오에서 나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아나운서들. 스스로 뉴스가 된 아름다운 그녀들을 소개합니다. 아침부터 거리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아직 문 열 시간도 안 됐는데 대체 뭘 사시려고? 어라라? 또 온다? 일단은 예뻐가지고 다른 사람들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대체 무슨 가게길래 이 난리인가 했더니 아이고 예뻐라 마카롱이로구나. 정확히 해야 본인들도 이제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11시 30분이 돼서야 가게 문을 여는 사장님. 시간관념이 정말 칼 같으시네. 혹시 별명이 칸트 아니에요? 손님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춘천의 떠오르는 맛집. 혹시 이전에도 마카롱집을 했었어요? 아나운서를 했었거든요. 예? 아나운서였다고요? 우리 주변에 아, 이렇게 보니까 생각난다. 강원방송의 최상희 아나운서. 그때 아나운서를 하시다가 그만두고 국어 선생님이 되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어서
애들이 변성기 아니냐고 놀렸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는 아나운서 하면 목소리 참 좋겠다. 학창 시절 제자의 재능을 발굴해준 선생님 덕분에 단점을 장점으로 살려 방송국에 입사한 최상희 아나운서. 2012년부터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강원 지역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왔다. 방송 일을 할 때 제가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베이킹 여기저기 많이 배우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카롱을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향에 가서 내가 만들어 팔면 어떨까. 아나운서 시절부터 취미로 베이킹을 배웠던 그녀. 지금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마카롱 장인으로 등극했다. 와, 보기보다 손이 크시네요. 이게 말로만 듣던 뚱카롱? 아나운서 할 때는 카메라 앞에 설 때 되게 그 설레는 마음, 떨리는 마음, 이게 저를 되게 짜릿하게 했었고, 지금은 준비를 해서 11시 반에 오픈할 때 문을 딱 열었을 때 고객님들이 딱 들어오실 때 그거랑 조금 비슷한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그녀는 두 번째 꿈으로도 사람들에게 당당히 인정받았다. 뭐야, 벌써 다 팔렸네? 네, 다 나갔어요. 죄송해요. 인기가 많아 죄송합니다. 문 여는 시간은 사장이 정하지만 문 닫는 시간은 손님이 정하거든요. 잠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데 쉬지 않고 만들거든요. 근데도 줄을 서고 못 사고 가시는 분들 있으니까 죄 짓는 기분? 그래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크죠. 인기의 비결은 마카롱을 향한 그녀의 열정에 있었다. 가게를 열기 전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한 디저트 집까지 찾아다니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다는 최상희 사장. 요즘도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제품을 개발 중이다. 못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만든 것만, 저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것만 파는 게 저희 운영 방침이어서. 매진됐다고 퇴근하는 게 아니죠. 가게 문을 닫자마자 또 부지런히 내일 판매할 마카롱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손도 참 많이 간다.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2번 먹는 최상희 사장표 특제 마카롱. 인심이 어찌나 후한지 이거 과자 입이 다 안 다물어지네. 알록달록한 마카롱처럼 늘 다채로운 꿈을 꾸는 최상희 사장.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새로운 것들 많이 도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 또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번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극장 몸짓으로 찾아가 봤는데 안에서는 때마침 연극 연습이 한창. 40년대 신파극 홍도야 우지마라를 열연하고 있는 여배우. 그런데 낯이 많이 익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MBC에서 뉴스투데이를 진행했던 전손영주 앵커라고 합니다. 아하, 매일 아침 출근 준비, 등교 준비하면서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얼굴. 아침 뉴스를 전하던 아나운서가 연극 배우로 변신했다. 사실 배우가 이렇게 된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삶인데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문화광대국에서 연극 안에 사회자 역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회자를 연기하는 진짜 사회자가 나와서 그렇게 무대에 섰던 것이 계기가 돼서 다원예술전문단체 문화강대국에서 활동하며 토크 콘서트, 연극,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온 손영주 배우. 그동안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숨겨둔 끼를 무대 위에서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 정말 뉴스에서 보던 그 사람 맞아요? 아니, 이 대단한 끼를 그동안 어떻게 참아왔대?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까지 포함하면 15작품 넘은 것 같아요. 네. 두툼한 필모그래피만큼 이제는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프로 중의 프로. 소품 하나부터 동선 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모습에서 연륜이 느껴진다. 이게 무대가 배우 한 사람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스태프들도 다 함께 하는 것이 무대 예술이구나라는 생각에 작은 소품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아나운서 같았는데 화장실! 연습만 시작되면 극중인물로 순식간에 몰입. 그 어렵다는 눈물씬을 바로 해낸다. 이제 다 소용없어요. 아유 어떡해. 보는 나도 눈물이 날 것 같네. 처음에는 뭘 해도 아나운서 같다라고 다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많이들 도와주셔서 네, 변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이거 대본 이미 여러 차례 공연한 작품이라 해도 항상 좀 더 개선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손영주 배우. 스튜디오 대신 무대에서는 두 번째 인생. 물론 배우로의 변신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익숙함이라는 쉬운 길보다 새로움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되게 멋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겉모습도 예쁘지만 제가 제일 멋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예뻐지려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어떤 옷을 입든 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손영주 배우. 뉴스로 시청자를 만날 때와 연극으로 관객을 만날 때 그녀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아나운서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연극은 관객 여러분들을 바로 앞에 무대에 모시고 이제 무대를 펼치기 때문에 관객들의 호흡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받고 또 주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작품을 관객들하고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다른 점인 것 같고요.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둘 다 너무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처음이에요. 항상 초심과 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어디에서든 당당히 주인공이 되는 그녀. 앞으로도 그녀의 명함은 무궁무진하게 늘어갈 것 같다. 저는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하고 이렇게 배우로도 하는 것이 크게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대만 다를 뿐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지성과 미모와 꿈을 겸비한 아름다운 그녀들. 꿈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변신할 줄 아는 재능 부자 아나운서들의 눈부신 도전기. 앞으로도 계속될 여러분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할게요. 네,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저도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요. 일반 기업에 다니다가 꿈을 이뤄보고 싶다 해서 아나운서에 도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들과 또 소통하는 게 정말 아나운서의 매력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화면을 보다 보니까요. 저도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네, 저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유튜브입니다. 물론 열심히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균 씨 1인 크리에이터의 꿈을 꾸고 계시는 건가요? 같이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아무튼 아무래도 아나운서 출신들의 이야기다 보니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분들이 또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도전을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든 어떤 삶이든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하는 삶은 항상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월도 됐으니까요. 또 새롭게 도전하는 4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봄 되세요. 안녕.